꽃이 날리던 내 어린 날의 오후 아이야 내게 오렴 따스한 온기로 감싸주던 손 붉은 꽃잎을 가득히 담아 꼭 쥐어준 그대 소록소록 쌓이던 눈처럼 피어난 꽃망울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또 여수강등 교육강사에 같이 활동하는 이제 저희 개인들은 각자 다른 일들을 하지만 저희 그 새로운 내용으로 오디오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여수 MBC에서 만들었던 1938 그녀들이라는 우리 그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한 30분 듣고 영화라고 생각을 다큐멘터리 보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무성 국악진흥회에서 당시 불의 산동의 그 상황을 그 하나의 장면으로 창극으로 하나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와서 그 무료 공연으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해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위로의 시간을 갖는다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디오북 보고 끝나고 나서는 식사하시고 그때 마이크를 이렇게 돌리면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주시면 여기 뒤에 안녕 선생님 불을 좀 꺼주시고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수 MBC 여순사건 77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다큐멘터리 1948 그녀들 1부 험한 그날을 만난 것은 어느 해보다 뜨거웠던 여름 체력을 하고 돌아오는 길 높고 깊은 지리산 등성과 산골짜기를 따라 켜켜이 들어놓은 산그림자들이 야속하게도 아무것도 모르는 시침을 내고 있었다. 그날 그녀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와 남편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뻔히 다 보았으면서 진실이 뭔지 다 알고 있으면서 조용히 내려다보는 지리산 자락이 그렇게도 미웠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 제14연대는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라는 국가의 명령을 거부했다. 국가는 진압에 나섰고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사흘 만에 대한민국 최초의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이념 사산이라고는 들어본 적이 없는 총부들이 한 마을에서도 수십 명씩 끌려가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 밤을 틈타 군병의 총을 피해 아버지의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만질 때마다 피가 치솟는 시신들 사이를 들추었던 어린 소녀들. 지아비를 잃고 생대 같은 자식을 두고 재가를 강요받아야 했던 아내들. 남편과 아들들을 한날에 잃고 눈이 푹푹 빠지는 한겨울 호적삼의 찬물만 들이키다 끝내 정신을 놓아버린 어머니들. 그리고 국가가 폭력을 자행했던 그 척박한 땅에서 질긴 생명력으로 모든 것을 품고 길러온 1948 그녀들이 이야기를 꺼냈다. 정부수립 3개월 만에 여수에서는 공설했던 수많은 예명이 반란을 일으켜 공의 기세를 인근 순천까지 마지막 위기 곳곳에서 충돌하는 가운데 공산군들은
17년 전 여순 사건이 발발하고 반란군을 색출한다는 이유로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 중에서도 14연대 출신 남부군 사령관 이용회의 고향이었던 순천 도롱마을은 진압군의 진압이 살벌했던 지역 중 하나였다. 천도교와 기독교의 반목으로 마을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 총을 쏘아댔다. 당시 이숙자 씨는 2살이었다. 한 사람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애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오면 무사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 들어가서 다 다 죽인다고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해가지고 그 도로 앞에 도로 교회 앞에 그 도로로 전부 나와서 모이라 그랬대요. 그래서 거기서 나가서 이렇게 나가니까는 우와 자를 구분을 해갖고 앉히더래요. 우익과 좌익을. 그러니까 다 가서 처음에는 한테가 앉았는데 나중에는 다 분리를 하더래요. 분리를 해가지고 우익패는 이제 교회패니까 놔두고 좌익패들만 전부 묶어가지고 그 조기 엮듯이 엮어가지고 다 끌고 해롱면 어쩌지소로 끌려갔대요. 빨갱이라는 손가락질 한 번에 좌와 우로 이념이 갈리고 생사가 갈렸다. 사람이 조기처럼 엮여서 끌려간 그곳 순천경찰서에서는 끔찍한 고문부터 시작됐다. 시샘과 밀고로 이어진 죽음은 수도 없었다. 여수시 남면 송정리, 김송자 씨의 집안은 17이나 되는 딸을 모두 고등학교까지 보낼 만큼 궁리했다. 이를 시샘한 동네 사람들의 모함 때문에 그녀의 아버지는 곰 화령산까지 피신을 했다. 그곳에서 총살을 당한 줄도 모르고 아버지를 찾아내라는 끔찍한 고문이 이어졌다. 그녀는 어머니가 송장처럼 돼 돌아왔다고 했다. 다 이제 좋아진 줄 알고 우리를 데리고 이제 또 산을 넘어서 왔어 집에로. 그때서부터 이제 뭐 맨날 끌려다녔죠. 그래갖고 어느 날은 경찰서에서 지성 순경들이 와가지고 어머니를 잡아갔어요. 어머니 잡아가지고 왜 말 안 하고 숨기느냐 그러면서 얼마나 어머니를 두드려 펴고 거의 내가 지금 알고 일주일 넘게 파출소 다니고 지성이가 끌려서 이제 여기서 두드려 맞고 그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소식이 오고요. 지성에서 데려가라고 가서 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머신들이 가가지고 들거 단가 옛날 일본말로 들거 가마니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눕혀가지고 집에 안방에 갖다 눕혀놨는데 완전 송장이야. 얼마나 맞았는지 여자를 그렇게 뺄 때가 어디가 있어. 7살짜리의 눈에도 곧 돌아가시고 말겠다는 가늠이 있었을까. 송장처럼 변해버린 어머니의 모습을 어린 손자 씨는 눈에 담았고 77년을 흐른 지금에도 똑똑히 기억한다. 어려가지고 어떡하냐 했냐. 어머니 돌아가시는 줄 알고 죽는 줄 알고 그때는 막 학교도 안 가고 우리가 들을 때 엄마가 가만 들어보면 아버지 막 욕을 해대라고 몰라 왜 그랬는지는. 욕을 자기들 버리고 이제 갔다고 우리는 어제는 아버지를 욕을 하는데 앨범에서도 막 다 도려내고 그러더라고. 살아남아 딸 셋을 키워내야 했던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무심히 떠나버린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이라도 품어야 사라졌을 것이다. 비상계엄, 들어보지도 못한 난리 소식이 닿았을까 싶은 순천 조계산 골짜기 근처 상사면에도 군인과 경찰이 들이닥쳤다. 하필이면 그날은 형님 집 지붕에 짚을 새로 얹는 날이었다. 진압군에 끌려간 마을 주민이 모진 고문 끝에 형님의 이름과 딱 한자가 다른 동생 이름을 댔다. 강전덕 씨는 시아버지의 죽음을 이렇게 기억한다. 공부를 시키니까
자연이 그렇대. 그 행제관들이 자연인가 우리 시아버지 자연인가 뭐 금수라고 외국들이 금수라고 하는데 자연이 잘해서 막 아프니까 잘해 막 그렇게 했나라. 그런 게로 이 동네 자연이가 누구냐 그렇게 입이랑 좀 가르쳐 줬을 거 아니야. 처갓집이 지붕을 이고 있는데 또 그나마 또 형은 또 어디 가고 혼자 했다네. 옛날 같은 순사하고 와갖고 지붕에 있는 사람 내려가고 그렇게 하늘씨 내볼 거 아니에요. 쟤도 없고 아무 쟤도 없지. 아무런 뭐 어디 뭐 너무 숭한다도 안 본 사람이 그렇게 어지럽게 살았는데 수갑 탁 채워갖고 데리고 가면서 그대로 가본 거야. 그대로 가본 거야.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고 말도 어쨌든 안 해도 그냥 딱 채워갖고 가보러 가고 어디로 간 일도 없지. 그러니 지금 형이 와서 보니까는 동생이 재배 같은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 하나가 겨우 3살이었다. 사람이 허망없이 끌려가 죽어야만 했던 이유는 이름을 혼동한 마을 사람의 무고. 단지 그것이었다. 황망히 잡혀간 사람 행방이라도 아니 생사라도 알아야 했다. 시어머니는 3살 아들을 얻고 시아버지의 행방을 찾아 얼마나 헤맸는지 모른다고 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는 우리 어머니가 애기를 또 재웠고 목포 쪽으로 갔다 하더만 목포를 가서 본게 여기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내려와서 또 며칠 있다가 누가 거기 가봐라 그래서 대전 행명소로 가면 거기 있게 되는 거야.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등에 업은 우주 같은 아들 하나면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더란다. 순천에서 대전까지 쉬지 않고 꼬박 이틀을 넘게 걸어야 했던 그 거리를 한 달이 멀다 하고 찾아다니던 어느 날 시아버지는 마지막을 예감이라도 했을까 아들 한번 안아보자 했다. 전에 없이 아들의 머리를 살살 쓰다듬더니 나 기다리지 말고 애기 학교랑 보내서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두 번째 가니까는 또 반기고 하더만 세 번째를 가니까는 무슨 이제 영문을 알았는지 어쨌는지 너희들 다 죽일 거라고 그러고 서로 들었는지 어쨌는지 전에는 그걸 안 하더니 애기를 꼭 이렇게 막 쓰다 만지고 막 자기 마누라 애기 공부 많이 가르치고 잘 키워가고 잘 살으라고 그 막말 같은 말을 떠대는 거예요. 이제 뭘 소리고 했겠지. 그러고 왔는데 얼마 안 돼서 뭐 말이 우리 바닷가에 끌려가서 총살시켰다든지 뭐 지금 고령골 충청도 그 대전 행무소 쪽에 그 고령골 막 계곡 있어. 가면 계곡에다가 수백명 갔다 엎어지고 다 방울수 따라가더니 어쩌니. 스물셋 청산과부로 남겨진 그녀에게 어른들은 재갈을 들먹였고 그럴 때마다 아들은 더 엄마를 찾았다. 모래 속에 혀를 박아도 내 새끼 두고는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여순 사건이 일어난 지 단 3일 만에 진압군들은 여수와 순천, 광양을 지나 지리산으로 숨어들어간 봉기군들을 진압하는데 혈안이 돼 있었다. 구례 지역은 여순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가장 긴 시간 동안 피해를 입었다. 그곳에서의 진압은 무자비했고 비열했다. 부역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진압군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야비한 덫을 놓았다. 산사람들의 옷을 입고 나타나 마을 사람들에게 밥을 구했고 두려워서 밥을 내놓은 마을 사람들은 부역자가 됐다. 그들은 포고령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즉결 처형을 당했다. 아니, 부역자이니 공산주의자니 죄목은 구타나 학살 그 이후에 붙여도 상관없는 거였다.
깊고 깊은 산골추위가 먼저 내려앉은 지리산 골짜기. 군경이 안 보이는 틈에 새벽을 틈타 아버지의 시신이 마당으로 들어오는 걸 고정순 씨는 직접 봤다 했다. 시신을 찾자고 이리저리 손을 대면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신에서 피가 사방으로 튀어올랐다고. 시신을 찾으러 갔던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것도 똑똑히 기억한다. 그때는 말도 못하게 추웠어요. 말도 못하게 추웠어. 굉장히 추웠는데 통장 막 그런 뒤집이 뒤집기는 것 같죠. 보람이는 게 뒤집기도 안 하고 모든 사람들은 뒤집기서 막 피가 푹푹 뛰고 막 무슨 때는 피가 푹푹 뛰어. 인자 죽고 원래 죽다는 거 같을 때 막 피가 푹푹 뛰어들어요. 그래서 보람이는 덕구슬이는 게 가족 쪽으로 덕구슬 찾아가고 그냥 죽어가더라고요. 근데 밤에 죽어왔어. 나는 모르고 사람 하나로 싸우니 그래갖고 차 타면 이제 우리는 집으로 들어가는데 아이고 피가 가득이 돼가지고 지기기기 아이고 안 무섭고 불쌍해 죽겠어. 아버지 얼굴 훔쳐서 막 울었대. 험한 모습으로 돌아온 아버지를 13살 고정순 씨는 끌어안고 울었다. 우리 아버지 불쌍해서 어쩐다요. 우리 정순이 겁나게 이쁘다 안 했어. 만삭이던 엄마가 아버지 없이 동생을 낳았다. 아들이었다. 어찌된 일인지 아이 울음소리는 나지 않고 할아버지는 어린 나에게 곡괭이를 들고 따라오라 했다. 어머니가 애기를 동자리 돌아와서 애기를 낳았으니까 세월을 굶게 대로 만삭했잖아. 그래갖고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는 이제 안고 스매를 하고 나도 부르고 울고 어쩌고 하다가 세월을 가서 애기를 낳는 물나를 낳더라고. 엄마가. 근데 하나씩 어쩌거나 정신 네가 뺑을 들으라. 애기를 해갖고 가자 한다고. 하나씩 또 가다 보냈고 안아주면 아빠 안 했으라 그래. 또 아빠 안 했다가 어떻게 파느냐 하면 수박잎 그거를 기념 그거 눈에비 맷돌 밑에 너무 맷돌 밑에다가 금방 싸주고 그래. 사람 안 보면 근데 맷돌 밑에다가 그들을 깜짝깜짝 하더니 흙으로 묻어놓고 그냥 맷돌 뚜껑이 돌열이 싸놓았죠. 그것을 그냥 탁 던지고 왜 왔어. 탁 깨져버렸어 그냥. 아버지 끌려가 그렇게 죽고 엄마 뱃속에서 다 큰 동생이 죽어서 나왔다. 13살 어린 것이 죽은 아버지 험한 모습을 본 지 며칠도 되지 않아 죽은 동생까지 품에 안으다가 묻어주고 돌아왔다. 아버지와 남편들이 끌려가 죽고 남은 아내들과 딸들에겐 또 다른 폭력이 가해졌다. 아버지 그 얼마 안 됐는데 군인들이 엄마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더라고. 근데 하여튼에도 그때는 군인들이 7, 8년 군대 생활에 옛날에는 그때는 그게 죽은 집에 간다 못하고 나이가 죽었을 때 아무도 모르고 안방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아이고 그때는 13살 때 무술을 말하는가 프로 엄마 오늘 나와 그랬는데 내버려두더라고. 그때는 군인들이 자가면 자고 올 거라. 그래서 안 죽으려고. 길때 오르막을 볼 때 얘기 나는데 누가 그 이야기 하는가 그 사람들도 당연히 안 당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남편 죽여 불고 그 순경들이고 또 재혼해갖고 산 사람들도 있었지. 뭐냐 박배임이 나오고 순경인지 주부한테 그렇게 행동했는데 그 집 딸 그 집하고 결혼해서 살았어. 첩이지 뭐 그 사람은. 많이 첩이 늘어있다고 했었고 여첩이 갖다 저집이 주고 저집이 거기 갖다 어디 주고 산다고 했었고 그랬어. 근데 군인들도 그랬더니 안 그런다고는 보장 못하지. 그 사람들 순경은 첩도 살아. 그랬지 뭐. 그 사람 하나 있어서 혹시 이제 순경들이 젊은 여자들 강강 그런 거 일어날까 싶어서 그
그게 걱정이지. 어머니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못 가게, 놀러 못 가게 잡고 있었어요. 진압군의 주요 목표는 약탈과 강간이었으며 의심할 것도 없이 이 과정은 가장 난폭한 꿈이 이루어지듯 진행되었다. 여순 사건을 목격한 미군 대위 대로우가 남긴 보고서다. 야만적으로 진행되었던 부역자 색출 이후 남겨진 여성들은 전리품처럼 진압군의 손에 들어갔다. 성폭력 피해 여성을 서너 명씩 거느린 진압군도 있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게 성폭력을 당하고도 강제 결혼을 해야 하는 딸들도 있었다. 더러운 것이 목숨이었다. 77년 전 여순 사건 당시 군법에 회부돼 희생된 민간인은 2,900명. 시샘과 무고, 반복과 야만이 빚어낸 무차별적인 진압 속에 이름도 없이 희생된 사람은 10배에 다다를 거라고 학계는 추산한다. 살아남은 1948의 그녀들은 폐허에서 생명을 품었고 인내했으며 그들의 방식으로 맞서갔다. 빨갱이. 죄 없는 사람도 죽인다는 그 망령이 되살아났다. 그것은 세대와 남녀를 가리지 않았고 나라 곳곳을 가차없이 베고 다닌다. 77년 전 그때처럼. 우리 집이 아저씨가 대학교 들어가려고 때 시험 보려고 때 그래 봐봐야 어디 철새도 못 빼다 그런 말은 물려서 오고 있더라. 그래갖고 알았어. 통 몰랐어. 동네 사람들도 그 당시에 그냥 입을 안 열어. 큰아들이 이제 대학교를 가려고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유연섭이냐고 나가 막 물리장을 두드리고 그러네. 얼마나 울었는가 몰라. 알라면 가족이다고 시집도 안 살고 이제 갚을 거 아니냐. 아무 말 안 해줬어. 그러니까 몇 년이고 애기들을 4개, 5개를 낳는 대학교는 못 갔지. 지긋지긋한 빨갱이의 때는 대가 바뀌어도 지워지지 않았다. 손바닥이 터지도록 마룻바닥을 내려쳐도 청천벽력 같은 천연이었다. 시골에서 논팔아 대학을 보내도 어차피 출세는 못한다고 했다. 27 노총각에게 시집가 아이를 5 낳을 때까지 공봉덕 씨는 시집은 그 집이 빨갱이 집안이라 중심도 안 서는 그런 집인지 몰랐다. 빨갱이의 자식을 낳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기억에도 이미 희미해져 버린 내 아버지. 그 얼굴을 자세히 본 건 죽음의 장면을 확인한 것. 유족회에 걸려있던 사진 한 장이었다. 하얀 옷을 입고 뒤로 손이 묶인 채 끌려가던 아버지. 그리고 또 아버지들. 내가 확실히 한 것은 내가 시집와서 이거 재사무실로 가자니 유족애들 재사무실로 가면 그거 싹 사진에 나오고 막 거기서 했더만. 근데 그 현장을 본게로 우리 아무들 채평할 때 그때 그랬더만. 이렇게 폴이 안 들어가니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묶었더만. 싹 막 줄줄이 막 고기 몇 개를 엮었어. 이렇게 간뒤 여기서 총을 이렇게 쏘더만. 이렇게 턱턱 거기서 꼬물러지더만. 그걸 봤어 사진을. 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들어가셨구나 내가 그랬어. 딱 그렇게 엮어갖고 뒤로요. 흙은 옷을 입혀갖고 그렇게 줄줄이 엮어갖고 이렇게 걸어가더만. 난 그게 거기만 가면 눈물 나와서 나는 못 가. 거기 재사무실만 가면 내가 눈물 나와. 그걸 못 봤어. 그걸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볼게. 세상에 큰
아이고 왜 이렇게 묶어갖고 막 이렇게 가더라고. 이렇게 두두두 묶어가. 내 살길도 막아버린 울아버지. 아버지도 죄었긴 마찬가지였다. 억울한 죽음이 또 다른 억울함으로 유전되는 것도 몰랐을 것이다. 난리가 나고 32년. 갓난쟁이가 중년에 접어들 무렵 연좌제가 공식적으로 폐지가 됐다. 나라가 씌워놓은 죄명 아래 무기력하기만 했을 그녀들. 큰 숨 한 번 내쉬고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디딜 힘은 그래도 아버지였다. 머리를 쓸어주시던 부드러운 손길, 다정했던 눈동자. 내게도 아버지가 있었음을 깊이 묻어 다지고 다져놓고 기어이 살아내야만 했다. 죄 없으니 괜찮을 거라는 말 한마디 남기고 돌아오지 않은 아버지는 시신도 찾아낼 수 없었다. 가미를 써놓고 때가 되면 재료로 올렸지만 빈 무덤만큼 나라가 원망스러웠다. 그걸 못 찾았지. 어딨지? 막 아버지가 어머니가 애기를 놓고 막 애할아버지랑 친구를 쫓아다니는데 경찰서에서 탁 막고를 못 가게 나게 꼼짝도 못하게 그렇게 아무도 못 갔지. 자꾸 시신을 못 찾았지. 어디다 죽인 줄도 모르는데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아무도 몰라. 왜 우리 아버지가 죽어야 될까? 그걸 몰랐단 게. 큼성부터서는 이제 왜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야 될까? 저런 아버지는 살았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죽었을까? 그런 소리 들어가지. 딴 사람 아버지는 살았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죽었을까? 세월이 흘러 좋은 세상이 왔다고 그랬다. 내 가족을 왜 잃었는지 증명을 해야 하는 시간이었다. 빚을 내고 손이 부르트게 남의 눈에 나무를 심어 번 돈을 유족을 인정받는 데 써야 했다. 지긋지긋한 빨갱이 소리, 반란군 소리는 유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세상이 왔다. 하지만 여순사건 유족이라는 이름표 하나 받는 건 더 어려웠다. 다시는 돌이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시간을 다시 되돌려야 했지만 77년이 흘렀고 본 사람도 들은 사람도 찾기가 힘들었다. 세상 좋아졌다지만 빨갱이 집안은 다시 엮여서 또 고초당할까 뿌리 깊은 불신은 깊고도 단단했다. 여자라서 배우지 못했던 1948의 수많은 그녀들, 운명 속의 수많은 그녀들이 여전히 까먹 눈으로 살아가고 있다. 세상 부끄럽고 후회되는 일이 그것이라 80이 넘었어도 유족 신청서에 한자를 못 적는 그녀들이 있다. 부모를 잃고 친척집에 입양된 그녀들은 호적상 아버지와 친아버지가 달라 유족이지만 유족이 아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녀들은 1948의 그날을 세상이 내 자식이 아닌 게 두렵다. 몰라요. 남자나 여자들인데 큰 딸은 조금 알아요. 여성 사건이 어떻게 됐다는 거 그거는 좀 아는데 쟤들은 서울 사람들은 아무것도. 근데 왜 할아버지에 대해서 걔들이 알려고 할까 싶어서 아예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아들은 대충 그 여순 사건이라는 자체를 잘 몰라요. 얘들이 굳이 걔들을 이해를 시켜서 뭐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이제 여순 사건은 이 얘기는 들었을 거예요. 근데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바르르 손을 떨면서 아버지의 죽음을 얘기하던 김손자님. 내 자신만큼은 빨갱이 떼를 벗겨줘야겠다고 말할 땐 장사보다 더 강해 보였던 공봉덕님. 아버지를 잃고 동생도 제 손으로 묻었던 13살 장돌뱅이 소녀 시절을 담담히 얘기해 더 슬펐던 고정수님. 단지 이야기를 청한 우리에게 딸들이 왔다 간 것 마냥 좋았다던 오양래님. 모두가 화합해서 잘 해결해야 한다고 야무지게 말씀하시던 이숙자님. 그리고 수없이 많은 1948 그녀들.
세월 앞에 자그마해졌고 여전한 두려움과 어쩌면 새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는 소망이 혼재된 눈빛으로 그저 얘기를 들으러 온 이방인들을 딸처럼 안아주던 순진한 그녀들은 80이 넘고 90이 넘었다. 그래서 두렵다. 그녀들을 다시 한 번 더 만날 수 있을까? 국가는 다시 한번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리고 오래도록 묻어놓은 이야기들을 겨우 용기를 내 꺼내든 그녀들에게 반란이라는 이름을 소환했다. 묻고 싶다. 그녀들이 견뎌낸 세월을 누가 무엇으로 재단하며 그 응어리를 몇 푼 돈으로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엄청난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 한순간도 울지 못했다. 77년 전 그때의 소녀로 아이로 돌아가 어제 일처럼 얘기할 때 깊이 패인 주름에 한없이 눈물이 고여도 같이 울지를 못했다. 그녀들의 이야기를 똑바로 듣고 전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들었으면 한다. 그리고 같이 울어주길 바란다. 집으로 돌아가 지는 햇살 마음을 맡기고 나는 너의 이름 떠올리며 수많은 생각에 슬퍼지만 우리는 단지 내일을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저 너의 등을 감싸며 다 잘 될 거라고 말해줘. 더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것만 같아 초조해져. 무거운 너의 어깨와 기나긴 하루하루가 안타까워. 내일은 정말 좋은 일이 너에게 생기면 좋겠어. 너에겐 자격이 있으니까 이제 짐을 받고 행복해지길 난 간절하게 소원해. 여수 MBC 여순사건 77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다큐멘터리 1948 그녀들 3부 남겨진 그녀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 내레이션 염혜란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회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세상은 너와 나에게도 잔인하고 두려운 곳이니까 언제라도 여기로 돌아와지. 잘 있잖아. 내일은 정말 좋은 일. 반갑습니다. 저희가 2023년 12월 달에 그해 시월이라는 제목으로 문화예술에 관해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이 여순 사건의 희생자들
회원 차원에서 했는데 공연을 하면 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요.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볼 때마다 어떤 세상이 젊은 세상이 있었는가. 지금도 스니까 떨립니다. 온몸이 떨려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공연을 1시간 마이크 음향이 할 수 없지. 1시간 10분 정도 됐는데 오늘은 시간상 20분 이내로 말만 보여달라고 해서 맨 처음하고 중간하고 끝만 하겠습니다. 원래 고수 선생님을 모셔와야 되는데 사정상 형편상 고수 선생님을 모셔올 수가 없어가지고 소리꾼들이 그냥 서로 품앗이로 자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때요 해방의 함성 소리가 바람마냥 골골을 돌고 삼천리 방방곡곡을 휘몰아쳐 돌지. 인자 해방이 됐을게 모두가 다 살기 좋은 세상이 올라갔다 했는데 미국과 소련으로 남과 북이 나뉘어지고 친일과 항일, 지주와 소장농, 좌익과 우익으로 한 민족이 갈기 찢어지고 급기야 1948년 4월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니 여수에 있는 14연대에게 제주도를 토벌하라는 출동 명령이 떨어지자 동족상잔 결사 반대, 미군 즉시 철퇴를 외치며 출동 명령을 거부한 봉기군이 여수를 시작으로 순천, 광양, 구례, 곡성 등 남도 땅 일대로 들불처럼 번져나가자 이를 진압하기 위한 진압군과 봉기군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피바람의 광란이 시작되었으니 엊그제는 인민재판, 오늘은 빨갱이 보리, 동네마다 골목마다 담 넘어 비명소리, 동창 어머 죽는 소리, 천지 사방에 곡소리 그치리라가리 바이었고 사람 죽음 썩는 내가 천지에 지도고 남도 땅 구석구석 원혼들이 쌓여갈제 피냄새를 맡았더냐 새카맣게 날아드는 까마귀 때 날개들이 만장처럼 벌러린다. 지산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구례 땅에서는 특히나 수많은 민간인 학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집안의 괴가 끊길 것을 염려한 산동마을
19 처녀 백순례 씨가 오라비 대신 죽음을 택해야만 했는데 그 백순례 씨가 하도 이뻐서 별명이 고추 부전처럼 이쁘다고 해서 부전이라고 불렀다는데 오라비 대신 죽음을 택했던 그 부전이와 그것을 지켜보고 있어야만 했던 그 부전이 어미의 심정을 한번 더듬어 보겠다. 달이 끄라 산둥아 너를 주고 나는 간다. 19 꽃봉오리 피워보지 못하고 까마귀 우는 곳에 병든 달이 저러 달비머리 풀었고 원하는 넋이 제요 무단 골짜기에 이름 없이 쓰러졌네. 살기 좋은 산동마을 인정도 많은 동네 19 꽃봉오리 피워보지 못하고 까마귀 우는 곳에 서름 안고 나는 간다. 오고난 그늘 아래 화엄사 종소리야. 너만은 영원토록 불어나오. 달이 끄라 산둥아 산을 안고 나는 간다. 산수유꽃잎마다 서른 정을 맺어놓고 배우리 찬바람에 모효성 다 묻어고 갈 길마다 눈물 지어 꽃처럼 떨어져서 노고단 골짜기에 이름 없이 쓰러졌네. 이것이 뭔 소리? 이것이 당최 뭔 소리다가 응자 하나 남은 우리를 살리려면 부셔진 이가라도 대신 죽어야 한다고. 허허 이것이 뭔 소리야? 오메 이것이 당최 뭔 소리다가. 참말로 미쳐 돌아가는 세상인데 백시지방 대입자고 우리 비 대신 죽는다니 세상 천지망사 중에 이런 일이 또 있을거나 이것이 어디 사람 사는 세상이야. 좌익이 무엇이고 우익이 무엇이다.
돼지 내 나라 염소당 내 나라 쌀 내 나라 콩 내 나라 심지어는 먹다 남은 식은 밥에 전돌살까지 빼앗긴 밥이 없다 했구나. 아이고 이 노릇은 어쩔 거나. 아이고 이 연병할 놈의 세상. 원통하고 철통하고 부문에서 못 살겠네. 아이고 하느님 마누님 불쌍한 내 새끼 우리 부장이 좀 살려주시오. 안돼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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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비가 대신 가란다. 많고 많은 행위 중에 이 못난 놈이 만나 네가 이것이니. 야 이 양마 같은 놈들아 참 나 죽여 나를 죽여 나를 죽여 나를 죽여. 우리 부자님 안 된다. 우리 부자님 안 돼요. 부자나 하지마 안 된다 안 된다 부자나. 이렇듯 그 시절은 사람 목숨이 아니고 파리 목숨보다도 더 가볍게 덜컥 떨어지고 무더기로 매장되고 서로 한테 엉킨 채 끄적대기에 덮여 쓰레기 태워지듯 불태워졌으니 그 원과 한이 차고 넘쳐도 곡소리마저 내지 못하고 꾹 참아 삼켜야만 살 수 있었던 징글징글하고 연병할 놈의 세상이었더라.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목숨을 떨궈내야 했던 세상, 가족인 것이, 동네 사람인 것이, 아는 사람인 것이 불구대천 업보로 쌓였더라. 77년이 지난 오늘에서나마 옥노아 외쳐보란디 분명하게 알아주오. 반드시 기억하오. 비명 동목소리 한대 엉키어 화형을 당해버린 1948 10월 19일 그날의 여수순천은 이제 남북당 피가 안 맞던 붉은 사슬 와드득 뜨더니 파묻혀버린 주검물에 그 이름 다시 찾아 새기고 빈 역사에 오롯이 진실을 새기어 1948 10월 19일 여수 순천을 해방시키라. 1948년 그해 10월 여수 순천을 해방
좋은 산동마을 인정도 많은 동네 19 꽃봉오리 피워보지 못하고 까마귀 우는 곳에서는 안고 나는 간다 우고난 그늘 아래 화엄사 종소리야 너만은